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바 청춘 방송단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8월, 청취자 여러분은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비바 청춘 방송단은 매월 1, 2편의 라디오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라디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매우 행복하고 뿌듯하답니다. 벌써 몇 회차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남은 콘텐츠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일상에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비바 청춘 방송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실 텐데요. 모두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의 출입 금지. 잠깐 그 선을 넘지 마라. 너는 아니다 거기서라. 절 모르고 너와 함께 달려왔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청춘이 좋았어, 사랑에 미쳤어, 영원할 줄만 알았다. 정이라는 그놈, 세월이란 그놈, 이제 그만 거기 멈춰서라. 출입 금지다, 너랑 안 간다. 남겨진 내 인생 따로 갈란다. 과거의 내가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과거의 나를 버리는 싸움을 하자. 그래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인생은 하나의 캠퍼스와 같다. 가능한 많은 물감을 거기에 쏟아 부어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3년 비바 청춘 방송단 6번째 라디오 주제, 나의 삶을 변화시킨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가볍게 듣겠습니다. 임영웅의 사랑해요 그대를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맘속에 그 사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는 나만의 사람,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람.
사랑. 안녕하세요. 비바 청춘 방송단의 이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순입니다. 좋은 노래와 함께 시작하는 슬기로운 분당생활 벌써 6회차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컨텐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디오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완전 우리 세대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김 선생님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복지관에서 시장형 사업인 카페 뜨랑시아 네, 저는 복지관에서 시장형 사업인 카페 뜨랑슈아 시니어 바리스타로 대략 한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4년째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네. 그 많은 일자리 중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로 활동하시게 되었는지 동기, 계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상해에서 주재원 가족으로 생활할 때 한인교회 카페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때 제가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리스타가 되었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베이커리 카페를 5년간 운영했고 지금은 시니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말이에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하고 그러는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그 과정이 어려웠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복지관에서 구연동화를 진행하는 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구연동화 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셨겠어요? 물론이죠. 그 13세대가 만나는 이야기 할머니로 유치원을 방문해서 전래동화를 구현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때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답니다. 물론 아이들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제가 타 기간에서 몇 년 동안 구연동화 강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분당 복지관에서도 구연동화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와서 몇 년을 활동을 계속했지요. 노인 일자리 인식이 요즘 사회에서 일부분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은퇴 후 노년의 삶이 매우 많이 변해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즘 보면 노인 일자리 활동 영역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뭐 길에서도 볼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많은 분들이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우리 복지관만 해도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성남시 특화형 이렇게 크게 4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퇴 후 몇 달간은 집안에서 뒹굴뒹굴 바보 상자를 친구 삼아 지내다 보니까 나 자신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에 대한 무료함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높이고 무료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젊었을 때 했던 바리스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마침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기회였네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바리스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활동하다 보니 평생 축적된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한다는 생각도 하고 노년기를 보다 활동적으로 보내며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동화구연 할머니의 일자리 사업을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또 바로 동화구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었죠.
그때도 성남시에 있는 유치원에 방문해서 일정 시간을 함께 하고 그거 있잖아요. 또 노력의 대가도 받았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활동을 찾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막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간다는 그 의미는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잠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노인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아시죠? 임영웅의 무지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네, 임영웅의 무지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예,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청년 세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일부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 노인 일자리 인식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단순히 생계 보조라든가 사회적 배려다라는 질 낮은 일자리 취급을 받으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괜시리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노인 일자리가 사회 구성원 중 젊은 세대들은 노년 세대가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려 하고 미래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 거부감을 많이 표출하는데 저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노인의 삶이 행복해야 청장년층의 미래가 밝다는 논제를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연령주의를 타파하고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먼저 배려한다면 더욱 활기차고 밝은 사회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려받길 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서로 배려를 해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때 많은 생각, 뭐 타인의 시선, 선입견 그런 것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내가 필요하고 자존감 있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서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또 나의 모습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보람의 대가도 주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인 일자리를 통해 노년기에 실추될 수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자존감 회복,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몸소 느끼고 있고요. 이 선생님은 다시 일자리에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말이에요. 활동도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저 자신의 노년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복지관에서 하는 방송반을 5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남 동선이라는 극단에 시니어 극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공연을 하고 또 경기도 연극제에도 참여하면서 어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에 참여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너무 활동으로 바쁘셔서 네, 활동하고 있답니다. 예, 저는요 카페 뜨랑슈아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성당 카페에서 바리스타 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농장에 가서 야채와 하초들을 키우며 5도 2촌의 생활을 해요. 어머나 뭐 1인 3역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희도 알 수 있게요.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이번엔 제가 노래를 한 곡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입니다. 2부에서는 현재 분당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창가에 소녀 혼자서 외로이 서 있었지요. 밤하늘 바라보았죠. 별 하나 없는 하늘을 그리고 울어버렸죠. 아무도 모르게요. 창밖에 가로등불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네,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을 듣고 왔습니다. 추억의 노래를 들으니 추억이 방울방울이네요. 2부에는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비바 청춘 방송단 김명순, 이명섭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게스트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전병호입니다. 네, 전병호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 노인 일자리인데요. 선생님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비바 방송단 아나운서 분들과 담당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는 분당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형 아이사랑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창은 유치원에서 6,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때는 한자 교육이 거의 필수였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한자를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청년들도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한자는 인생의 아름다운 공부입니다. 예, 한글로 된 한자는 지금 80%가 한자로 됐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휘력을 한자를 모르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아이사랑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아이사랑 강사는 어떤 활동과 역할인지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아이사랑 강사의 역할은 6,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기초인 사자서학과 한자 8급 급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생활한자를 공부합니다. 생활한자 50자 쓰기, 한자 동화책, 고사성어를 하루 한 권씩 읽어주면서 아동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사성어 한자 공부와 사자서학은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인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만 아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학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율곡이인은 소학 집주를, 태계 이황 역시 소학들을 그렸고 조광에서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라며 소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소학에 집중한 데에는 소학을 통해 귀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신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산은 귀양지에서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만이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이 침잠에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다산은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소학의 가르침이다. 머나먼 귀양지에서 소학을 자신이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사자소학의 교육과는 다른 인성을 가진 인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효를 강조합니다. 특히 효도를 강조하지요. 심지어 효도를 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바른 인성의 출발은 다름 아닌 효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자소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교육과는 윤리적 규범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생활하면서 반드시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사자소학의 내용입니다. 사자소학이 조선 아이들에게 유용했다면 지금 아이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 아이들에게도 유용하고 꼭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사자수학을 공부하면 아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학부모는 사자수학을 1년 내내 계속 배우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 사자수학은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도 대답하고 달려오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TV를 보던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와 인사를 하더랍니다. 평소에는 제대로 쳐다도 봐주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신기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겠지요. 아이가 부모 출입 매필 기립을 실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답니다. 그 부모님은 아이의 대답에 너무나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성교육 참 중요하죠. 인성교육은 봄과 보여줌을 통해서 인격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인데 말이에요.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 모두를 위한 심신수양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병호 선생님은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시끄럽고 각종 범죄가 들끓고 있는 현상에서는 어려서부터 필수적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아이사랑 강사 활동 외에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사랑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건강이 노년기에는 최고의 보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1만보 걷기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5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작가로서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글을 쓰고 독서를 하면서 지식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년에도 저는 홀로 노는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하, 노년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홀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다니면서 은퇴 후의 삶을 개척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정말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시는데요. 역시 노년에는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저도 걷기 운동 매일 하지요. 예, 그리고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식사 조절도 조금씩 하게 되고 또 배우는 것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틈나는 대로 지인들과 수다 떠는 것도 한 몫을 한답니다. 노년엔 건강관리가 최고죠. 작가로 활동하신다니 다음에 책 출판하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는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의 수입이 많고 적음을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전 정신으로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갈고 닦은 길을 내어주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저희가 개척해주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한다는 것이 매우 건강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젊었을 때 했던 일만 생각하고 그때의 수입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노년의 삶이 너무 암울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을 벌었던 사회와 지금 나이가 들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회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사업은 30시간 근무하고 2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젊었을 때 270만 원 받았던 급여의 가치보다 지금의 27만 원 가치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 또다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니까요. 저는 건강이 허락한 날까지 아이사랑 강사로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현재 시니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시니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의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이 사업 너무 좋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동아구연 활동했던 게 계속 생각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이 먹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일자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복지관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활짝 웃는 복지사님들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당신의 행복한 노년의 삶 그리고 사회 참여를 위해 도와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호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병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2부 어떠셨나요? 저도 지금 전 선생님처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하루하루가 무료하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보고 복지관에 가자고 이야기한답니다. 복지관이 없었으면 진짜 노후가 우울하고 너무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복지관 덕분에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고 노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된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복지관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복지관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폴킴의 노래죠. 드라마 OST로도 수록된 노래인데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오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어느새 가을을 알리는 입추도 지났습니다. 우리말에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친구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분들 덕분에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덕분에라는 감사함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선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이랑 사랑이랑 행복이랑 기쁨이랑 웃음꽃을 피어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현재 노인 일자리 공익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복지관으로 문의 주세요. 복지관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 비바청춘 방송단 나의 삶을 변화시킨 노인 일자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인손짓에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